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자 CEO를 위한 전문 채널 정혜래 가업승계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기본 과정입니다. 대표님들 건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영상을 초급, 중급, 심화 과정으로 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급 기본 과정입니다. 배당의 종류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중급과 심화 과정에서는 이 배당도 여러 가지거든요. 이 여러 가지 배당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하기에 앞서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를 하고 또 주주들이 경영할 임원들을 선임하고 또 실제 업무를 할 직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트리오죠. 네, 주주, 임원, 직원. 이게 잘 굴러가야 회사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주는 투자자입니다. 임원은 경영자고요. 자, 경영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처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원의 권리는 바로 이 정관에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주는 직원이 아니니까 정관에서 주주의 권리,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정관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뭐 사업 목적, 상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상대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에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 기재사항은요, 정관에 기재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주식 양도 제한, 임원 책임 감면 등 정관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은 정관 쪽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는데 특히 중간배당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할 이 배당은 어떤 소득인지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대표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을 좀 보면 주주로서는 내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갖고 있는 동안은 뭘 받아요? 월세를 받죠. 자, 당연히 돈을 투자했으니까 배당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재작년에 간주배당 개정안이 나왔었잖아요. 50%는 배당해라. 안 하면 한 걸로 보겠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이 50% 몫은 주주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임원으로서는 급여 상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도대가, 또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것이 바로 배당이고요. 단순하게 배당은 세금이 어떻습니다. 이것보다는 이 여러 가지 소득 구성 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배당을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배당 결의 후 1개월 안에 지급해야 되고요.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할 때 어디에서 배당을 하느냐? 재작년에 차등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있을 때 많은 배당 문의가 있었는데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1년간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정말 순수하게 남은 것이 바로 그 해의 이익,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마다 배당을 하고, 자,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배당을 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당은 우리가 이익 배당금이라고 하고요. 이 배당이라는 거는 크게 이익 잉여금, 이익 배당과 또 자본 배당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는 1년간 활동, 매출과 비용, 재무 상태표, 요거 재무 상태표거든요. 요거는 우리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한다면 12월 31일 고날짜 딱 그 점에서 우리 회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그래서 요때 잉여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배당 가능 금액이 생깁니다. 열심히 돈을 버시는데 중요한 게 또 세금이죠.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남는 게 없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득세 높으신 분 요새 간접세까지 하면 반 세금으로 뚝 떨어집니다. 연간 10억 벌어도 5억은 세금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죠. 돈을 매년 모아서 제가 100억이라는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 100억은 실제로 200억 벌어가지고 세금 반 떼고 내가 쓸 거 쓰고 남은 100억입니다. 이미 반은 세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자녀한테 줘요. 자녀한테 주면 또 자녀도 역시 40% 이상 세금을 내죠. 40에서 50.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번 것의 대부분은 내가 반 내고 반은 또 자녀가 내요. 이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님들은 법인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 세금을 반 이상 절감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분산하냐? 일단 시간 분산해야 돼요. 자, 엊그제 발표한 증여세 공제 관련해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린다고 했죠. 그런데 자, 10년 합산입니다. 10년 합산. 그래서 10년 동안 누적이 되고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분산해서 바로바로 증여해주고 10년 후에 또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10년 첫 해 안 했다 20년에 공제를 2배로 해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 적극적으로 시간을 분산해서 증여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또 세목의 분산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님이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5가지예요. 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러면 한 가지로 받았을 때랑 5가지로 받았을 때는 세금이 확 낮아진다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소득 귀속자의 분산. 대표님 혼자 받으셨을 때하고 다른 분하고 나눠서 받으셨을 때 또 세금은 확 낮아지죠. 그런데 오늘 하는 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자녀분들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내가 벌 때 반 세금 내고 자녀한테 줄 때 자녀가 또 세금 내고 결국은 넘기는 것만큼 우리는 세금을 내요. 100억을 자녀한테 줄 때 결국 우리는 100억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활용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2번 거칠 단계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CEO 소득 구분을 보니까요. 급여 상여 있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자사주, 배당. 제가 왜 자사주를 썼냐면 외부에 양도하는 거는 경영권에 리스크가 있어서 자사주 말씀드렸고요. 배당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세요. 각각의 세금이 다르고요. 이쪽에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20, 25 딱 2가지인데 나머지는 다 누진과세입니다. 누진과세. 그래서 한쪽으로 받으시면 세금이 당연히 많고요. 간접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단순하게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퇴직 같은 경우는 간접세가 없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간정산이 폐지가 됐죠.
그런데 뭐다 폐지된 건 아니고요. 우리 임원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 중간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궁금하신 것은 따로 영상 하단에 문의하시면 되니까 그쪽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배당. 자, 오늘의 이슈인 배당입니다. 배당은 2천만 원까지 전 금융권 이자 배당 합산 2천만 원까지는 분리를 해줘요. 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해 적정 금액을 활용하시는 게 절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내가 급여만 받는 경우 또 배당하고 혼합해서 받는 경우 이것은 구간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우리 회사가 법인세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급여는 조금 복잡한 게 나도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거는 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만큼 법인에서 법인세는 절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나의 소득 구간과 법인의 법인세 구간 이거를 적절하게 해서 급여는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영상은 또 급여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자, 혼합해서 받았을 때, 혼합해서 받았을 때 적정선 2천 정도까지는 오히려 세금은 비슷하지만 분리가세 되니까 대표님 개인에 대한 세금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1억 2천을 이렇게 했더니 대표님이 부담하는 세금은 점점 떨어져요. 근데 법인이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개인 세금이 좀 많아서 개인 걸 더 줄이고 싶다라면은 이런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세금을 제가 분산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1200까지는 6%, 1200초가 15%, 5억초가 42%, 자, 45% 구간도 나왔죠. 따라서 내가 벌어서 반을 세금으로 낼 거냐, 분산을 해서 한 15에서 24% 구간으로 갈 거냐 전략을 반드시 짜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 자, 내가 내 소득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산했을 때도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배당을 내가 혼자 받지 않고 가족하고 나눠서 받는 거예요. 자, 가족하고 나눠서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도 낮아지지만 미미하죠. 뭐 크다고 보면 클 수 있겠죠. 한 1000만 원, 900만 원 되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소득세 절감 효과 플러스 자녀에게 증여 없는 소득 출처를 확보해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대표님이 소득에 대해서 매년 40, 50% 세금 내시고 그렇게 해서 모은 거를 또 자녀한테 줄 때는 자녀가 또 40, 50% 세금을 낸다 그랬어요. 근데 아예 주식으로 한번 증여해 주고 자녀가 배당을 받게 해주신다면 바로 대표님이 낼 소득세 자녀가 내고 끝나는 거예요. 증여세가 없죠. 네. 이것만 하더라도 세금은 절반으로 줄여지는 거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자녀의 배당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절세 중에 가장 큰 절세입니다. 배당은 지급 시기에 따라서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중간 배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셔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차등 배당 소멸은 아니죠. 세법 바뀔 때 그때 많이들 차등 배당 요청하셔가지고 진행할 때 보면 중간 배당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이상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당 기준일이 엉뚱하게 적혀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 기준일에 따라서 배당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규정을 정하실 때 이 배당 기준일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배당금을 줄 때 재원을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요. 주식으로 주셔도 되고 현물로 주셔도 됩니다. 주식이나 현물은 좀 복잡해서 또
심화 과정에서 또 할 거지만 여기에서 주식 배당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배당은 배당금의 재원이 주식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물론 현금으로 주면 내가 현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고요. 법인 입장에서 또 본다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외부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잉여금이 재투자되니까 기업 가치 재창출이 되고, 이런 건 언제 좋으냐, 우리 회사가 언제 이런 거를 그러면 쓰면 좋으냐. 자,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일부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증자를 하려면 회사가 증자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증자를 할 때 주주들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주식 배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배당이 있고 자본 배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본 배당은 대표적인 게 감액 배당이고요. 자, 감액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회사가 투자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대표님 주식을 구주를 매입하려고 할 때 구주를 매각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주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들어서 감액 배당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모르시다 보니까 뭐 그냥 팔거나 아니면 그냥 신주 발행을 해버리시는데, 주주 구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돈 벌어서 세금 잘 내기, 절세 기본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간 분산, 세목 분산, 소득 기속의 분산, 이 분산만으로도 세금은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고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소득세 내고 자녀가 증여세 내는 것을 한 번에 자녀의 소득세로 끝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절세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강의 진행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초급, 중급,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